여러분 안녕하세요. 겨울이지만 봄비가 내리고 만물이 싹을 틔우는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이나 긴 겨울 때문인지 이번 겨울은 특히나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가오는 봄이 더욱 기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지난 겨울을 어떻게 보냈는지 생각해 봤나요? 사그라들 줄 모를 정도로 힘든 시기였을 텐데 이제는 봄이 찾아왔으니 마음을 펼쳐보세요.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견디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봄이 오게 됩니다. 저희의 삶도 그런 시기죠. 고난과 시련을 견뎌내야 할 때가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확실히 나아지게 됩니다. 저도 그만큼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요. 삶의 겨울이 너무나 길었던 것 같지만 어느 날 봄이 오겠지요. 참으로 열심히 살아온 인생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젊고 순진했던 처녀 시절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며요. 20세가 되어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나는 다른 이들이 뭐라 해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사람을 미워하는 법도 몰랐다. 그래서 그런지 남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을 무서워하지도 않았던 것 같다. 그 당시 나는 한 회사에서 경미한 일을 하고 있었다.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연애나 결혼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회사와 집을 오가며 살았다. 그래서 여자는 조용해야 한다는 부모님의 말을 따르고 친구들이 연애를 할 때에도 남자를 손댈 기회조차 없었다. 남자를 모르는 나는 결혼할 때면 다 알게 되어 시집 잘 간다는 부모님의 말을 믿고 있었기에 이런 내가 너무 어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다. 우연한 만남이었다. 매일 회사 앞에서 퇴근 버스를 타던 나는 버스를 기다리다가 우연히 둘이 가방을 바꾸는 사건이 있었다. 그 가방을 잘못 들고 나서 서로 바꾸어주게 되면서 인연이 시작되었다. 정말 드라마 속에서만 볼 법한 일이었다. 연애 경험이 없고 세상을 잘 몰라서 그런지 그 만남이 내 운명이라고 느꼈다. 그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연애를 시작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내가 다니던 회사의 사장님의 아들이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적스러워할까 우려했고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당황스러웠지만 이미 서로에게 빠져들었기에 앞으로의 나를 걱정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고 나서 문을 열고 쉬더니 우리 없이 뽀부 사이를 가리고 빠지면서 아마 신우이 충성도 러셔계에 대해 조사했을 겁니다. 이 아내는 반드시 걱정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었지만 이번에는 정말론가가 다르게 느껴진다. 계속 읽기 문을 닫아버렸고 시어머니는 흐뭇하게 증기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형님께서 다양한 질문을 하셨고 나는 마치 마트릭스에 향하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너, 우리 회사 막내 경리구나. 설마 우리 성태한테 의도적으로 ACB에 있는 거겠니? 누가? 아니라고 하면서 쉬리. 우리가 만난 건 순전히 우연히를 얻고 먼저 좋다고 쫓아다녔다. 나만 아는 섬. 왜냐하면 음경이 너무 나무나지 않니? 왜?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을 모르겠다는데 현실감이 없어서 너무 아니야. 나 혼자 인생에서 2단계를 걸어서 회사 중에서 격리도 발부동이 되어 있는데 부모님과는 시장에서 창업한 사람이라면서 학벌도 집안도 능력도 없다고 뭐 하지 않는 게 부모님에게 차비가 없네요. 그나마 날마다 만나는 기적을 느끼며 정말 같고 애가 왔는데 음경이 정말 사랑에 빠진 것 같아 누나 좀 도와줘. 누나가 부모님한테 설득시켜주면 안 돼. 성태, 너야말로 생각 좀 해봐. 그런 사랑이 잠시 잠깐이라니까? 앞으로 큰일 해야 하는 애가 발목 잡혀서 어쩌지? 부모님이나 우리 가족이 될 생각은 안 하느냐? 정말 우리 집안에 맞는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은 더 심한 거야. 별거 다 들어가며 무시를 견제해야 했고 옆에서 저를 감싸며 애걸붙글식으로 설득하는 성태 오빠의 말도 도움이 되는 건 맞지요.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배가 부르도록 결혼 허락을 받지 못했고 그제서야 집안의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저희 집도 난리가 났습니다. 3대 집안에서 결혼 허락을 안 한다는 말씀을 듣고 어머니가 쓰러지기까지 하셨죠. 그동안 꽃게 기원이 왔더니 그런 사고가 나거나 친자식이 얼마나 원망스러워 오셨을까요? 하지만 저도 이미 엄마였고 내 앞날을 위해 자식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양쪽 집안의 반대에 저희는 몰래 도망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성태 씨가 그동안 모아둔 돈을 털어 작은 새 빵을 구했고 거기서 저는 홀로 아이를 기르며 성태 씨의 졸업을 기다렸어요. 남은 돈이 떨어지기 전에 남편이 졸업을 해서 바로 취직을 하는 것이 저희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무사히 학교를 졸업했고 그제서야 시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동안 어른들도 고민이 많이 하셨는데 저와 아이를 받아주시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일에는 큰 조건이 따랐습니다. 우선 아이가 클 때까지는 집에 들어와서 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네가 뭘 하든지 몰라요. 뭘 배웠는지도 몰라요. 우리 집이 되면 가르칠 게 많겠지? 아이한테도 그 편이 좋을 거고 그리고 들어와서 지내는 동안 성태 너는 공부 마치고 오시면 되잖아. 원래 학교 졸업하면 유학 다녀와야 해. 네가 그래도 처자식을 두고 어떻게 유학을 가? 보내려면 그냥 같이 보내주세요. 미국에서 살아도 돈이 한두 푼 듭니까?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방해 때문에 책이 쓰러지고 해가 그리고 가서 공부해야 할 아이가 집에 있어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냥 2, 3년 동안 단단해지고 여자가 있는 집에서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아들 걱정 없이 한 집에서 잘 돌보겠다고 하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게 걱정이면 부족한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차를 타고 얼른 돌아와서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방식으론 안 되면 그냥 포기하고 당신들끼리 알아서 살아도 됩니다. 결정적인 부모님의 제안에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솔직히 받아들여야 할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자리를 얻어도 앞으로 살아가는 게 어려울 것보다는 시댁의 지원을 받아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친정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지만 아이에게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도 부모로서는 참으로 죄송한 일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시댁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로 제가 아이와 함께 시댁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고 남편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댁에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 다행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가 19살로 여겨진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큰 오해였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시댁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나는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마땅히 여기지 않았던 시댁 가족들은 항상 저를 무시하고 소외시켜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며느리의 본분을 다해야 했어요. 그 당시에는 며느리로서 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분들이 정말 나를 며느리로 생각했는지 아니면 그냥 가사 도우미로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어린 나이에 시부모님의 살림은 손에 익지도 않았지만 밥상을 차리고 집안을 청소하며 내 몸이 남아나지 않는 기분이었습니다. 몸도 힘들었지만 마음도 참 힘들었죠. 이미 저에게 구박하고 무시하는 시댁 어른들이 여자가 살림도 못한다면서 얼마나 야단을 쳤는지 쓰니 알 거예요. 그럴 때 남편이라도 곁에 있었다면 참을 만했을 텐데 저는 남편과 전화 한 번 나누기도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주일마다 국제 전화를 걸어와 줬지만 시댁 가족들은 전화비가 비싸다며 제게 소화기 한 번도 건네주지 않으셨어요. 가끔 선심 쓰듯 전화를 시켜주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혹시나 투정을 하는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보며 전화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 눈빛을 이기지 못해 질문조차 못했고 마음속 한 번도 얘기하지 못했어요. 그저 아이가 잘 자라고 있다는 말로 서로 알아맞춘 뒤 전화를 끊어야 했죠. 화 같은 시어머니도 참 무섭기만 했지만 나는 차가운 신호 일을 더해야 했어요. 그의 어머니는 성미 때문에 노여움을 한바탕 토로했지만 그의 형제는 간간히 나를 욕하며 정신적으로 괴로웠습니다. 언제나 제 처지를 무시하고 남편과 비교하면서 외딴 시댁에 머물고 있는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 덕분에 난 점점 마음을 비틀고 이유 모를 위장병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견디었던 것은 모두 제 가족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를 지켜야 했고 언젠가 돌아올 남편을 믿고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남편은 와야 한다고 약속했지만 3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4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딸은 커져가고 있었고
아버지를 많이 그리워했습니다. 남편은 몇 번 집에 들어왔지만 일시적이었고 결국 저와 딸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남편이 들어오던 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 돌아올 줄 알았던 남편은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 있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알고 있었는지 약속을 깨지 않고 떠날 것을 말했습니다. 저는 머리가 새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만 돌아오면 이제 우리 가족도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그 고생을 시켜놓고 이제 와서 나가라고요? 제가 시어머니 집에서 그 수모를 당하며 혼자 아이를 키웠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네요. 남편과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고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 여자는 내 남편이 자식이 있다는 걸 알고도 길을 떠나지 않았던군요. 은경 씨라고 했죠? 저를 믿기세요. 제가 친딸처럼 잘 키워드릴 테니까 솔직히 여자 혼자서 키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이를 생각하면 더 나은 환경을 찾아봐야 해요. 얘가 가난한 엄마 밑에서 불쌍하게 자랄 것보다는 넉넉한 우리 집에서 키우는 게 더 나을 거예요. 라고 그 여자는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에 나는 이성을 잃고 말았네요. 그 여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집어던졌죠. 언니들이 박대기를 들고 놀라 입을 다물고 있었지요. 그런데 분에 이겨버린 그 일이 제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어요. 돈도 있고 집안도 좋은 그 여자는 제게 가만두지 않겠다고 날렸습니다. 아버지가 경찰청장이라 그래? 남편도 고소당하고 싶지 않으면 합의혼을 하라더군요. 그 상황에서 제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이를 데리고 이혼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결별했습니다. 상대는 아이를 두고 가면 돈을 챙겨줄 테니까라고 했지만 1,000만 금을 주더라도 내 자식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많이 고민했어요. 상대는 아이를 잘 키워줄 것이고 유학도 보내줄 것이라고 했지만 능력 없는 상대가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내가 아이를 데리고 당장의 길을 떠날 자신이 있는지 말이지요. 하지만 아직 어린 아이를 보면 내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마음속으로 아이가 나 없이는 힘들 것 같고 안타까울 것 같아서 결국 나의 작은 이기심으로 하영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본 사랑의 대가가 이렇다는 것에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를 잃어버릴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내 욕심대로 아이를 데리고 나왔으니 어떻게든 살아야 했습니다. 내 인생을 망쳤지만 내 딸을 제대로 키우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 이후로 어떻게든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하며 살아왔습니다. 남들 앞에서 비참해지는 것은 정말 참지 못했고 딸아이를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왔어요. 돈을 아끼기 위해 밤길을 걷거나 100원을 아꼈던 것도 창피했지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남들이 따지고 흉을 봐도 내 자식만큼은 올곧게 키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거나 뺏은 적은 없었어요. 애초에 부자끼리의 문제였기 때문이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받을 때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남들이 하는 투자 또는 허튼 일에 돈을 쏟아 부은 적이 없었어요. 아마 너무 일찍 세상을 깨닫고 나서 그런 걸까요? 공짜라는 것에는 항상 어떤 대가가 따른다고 생각했거든요. 사람들은 언제나 상대편이 교활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나는 나 혼자만을 믿고 내 아이만을 위해 살아왔죠.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아이는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했어요. 어릴 적에는 나만을 알고 지내던 아이가 언제부터인가 내게서 멀어지는 것 같았죠. 예민한 나이라 그런지 갑자기 짜증을 내거나 무관심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스스로의 처지를 비관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딸이 공부를 잘 하겠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떻게 되냐? 무슨 소리야? 공부를 열심히 해서 미래가 밝을 건데. 지금 고생을 좀 해봐. 나중에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엄마, 답답한 소리 하지 마. 요즘 세상은 열심히 해야 삶이 나아진다고 믿어. 엄마처럼 열심히 안 살아서 이래? 세상에 갖고 태어난다 해도 영원히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야? 하지만 내가 공부해서 뭐가 되냐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아이는 언젠가부터 남들과 비교하고 돈에 대해 현타를 받았다. 아쉬움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옛날 우리와 같은가요? 다들 시대마다 유행이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야 하고 동갑들과 어울리지 못하면 왕따 당하고 크고 작은 문제들도 많죠. 하지만 이미 혼자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제 처지에 다른 부모님들이 해준다는 그런 비싼 물건들을 줄 여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사태가 벌어졌네요. 그날도 역시 나날이 서 있는 아이가 제 앞에서 한탄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평소였으면 듣지도 않거나 애써 같이 하자 하며 대답했을 텐데 그날은 저도 왠지 예민했던 것 같아요. 아이가 꺼낸 아빠 이야기에 저도 모르게 화를 냈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항상 바쁘게 일에 나이 주지 않고 있는 엄마도 있고 돈이 넉넉해서 남들이 하는 것을 다 시키는 것도 아닌데 나도 비싼 옷을 입고 비싼 핸드폰을 사고 싶어 하고 돈 걱정 없이 여행도 가고 싶어 하지만 엄마가 나를 데려다주고 해주는 게 뭐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다 같이 더 모았을 텐데 차라리 아빠에겐 넘겨서 부르짖 딸로 더 크게 키운 것 같아. 뭐? 너 지금 엄마한테 그게 무슨 소리야? 너 하나 어떻게 키울 거야? 그래. 그렇게 이것이라 할 경우 너도 네 아빠한테 가서 살아. 이젠 이 불평불만을 듣는 것 같아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런 말은 하면 안 됐어요. 나는 말 그대로 아이가 나를 떠나갔다는 말을 듣고는 다음 날 집을 나갔다. 가방을 들고 그 아이가 빈 방을 보고 주저앉아 울었다. 아이는 전화도 받지 않았고 연락이 없었다. 전 남편에게 연락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던 중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그쪽에서는 나야 하영이가 성태 차장과 같이 가서 잘 키우겠다고 했다. 그래서 어쩔 줄 모르겠어서 남편의 주소와 번호를 찾아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찾아간 것 같았다. 그래서 전은아 연기를 데리고 만나기로 결심했다. 몇 년 만에 그 집을 만나려니 손이 덜덜 떨렸고 마음이 설레는 느낌이었다. 하영이한테 사정은 들어 있었다. 그래서 나갈 때는 조금은 부담스러웠다. 하영이가 이 정도로 힘들게 살고 있을 줄 몰랐다. 그동안 하영이 교육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어떻게 그리로까지 와서 힘들게 지낸 것인지 알 수 없다. 하영이한테 맡기고 싶은데도 섭댔던 것 같다. 이제는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영이를 데리고 나갈게? 아직도 자신 없어서 그런 것일까? 우리 집에서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이미 오래된 일인데 현재 하영이가 마주한 문제야. 나를 철저히 무시한 후에 지금 와서 오래된 일이라고 소홀히 여기는 형님을 보니 예전 기억이 다시 떠올라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를 향해 말하는 형님이 하영이를 입양할 생각이라니 너무 충격이었어요. 하영이가 이제 아빠랑 사귀로 했다고 하면서 솔직히 말하자면 그동안 키웠다면 이제 끝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더구나 아이가 원한다면 더욱 그렇겠지요. 하지만 형님도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자식들이 있고 우리 형제 중에서도 하영이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저 상황에서 당황스럽게 보이는 하영이가 새엄마에게 관대함을 보고 그냥 저와 함께 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아직 미혼이고 앞으로도 결혼 생각이 없기 때문에 하영이의 고모도 자식이 없으니 제 딸을 데려다가 양육으로 삼고 싶어 하신 것 같네요. 정말 놀랍고 심지어 유학 비용도 부담해 주시고 나중에는 재산을 다 물려주신다고 하니까 솔직히 나도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하영이도 그런 삶을 원하는 것 같아요. 하영아, 정말 그런 삶을 원하는 거야? 엄마랑 살지 않고 고모랑 살고 싶어? 응, 솔직히 그래. 나도 그런 삶을 원해. 유학도 가고 싶고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싶어. 나도 엄마처럼 저렇게 살면 안 되겠어. 지금이라도 고모랑 살고 싶어. 당시에는 배신감이 컸던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다. 돈 때문에 공부를 망설이다가 결국 아이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내가 어떻게 말릴 수 있겠어?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길 택했을 때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아이를 보낸 후 절대적인 상버림으로 인사를 건네지 않은 자신이 조금 미안했다.
화를 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냥 미련들을 떨치고 행복하게 살라고 기도했다. 그래서 살아왔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고 왜 사는지도 모르겠지만 결국은 아이를 위해 살아야 했다. 아이가 연락할 때마다 기다리고 버텼다. 그렇게 아이가 학교를 졸업하고 유학을 떠났다. 몇 년 동안도 그대를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가 행복하다면 나 또한 기쁘다. 남의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낯선 사람들과 많은 친구를 사귀며 행복하게 지낸다고 하니 내 딸이도 잘 살아가는 것을 보니 다행스러웠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나는 외로움을 잊으려고 더 많은 일에 바빴고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하기 싫었던 일도 두려움 없이 하게 되었고 나도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늘 아이에게 먹여주느라 조금씩 빼는 일을 하면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남들에게 후회할 일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이 정도로 여유가 있는 것도 좋았을 텐데 그런 의미 없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했지만 당시에는 아이를 키우면서는 그런 여유가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세월은 흘러갔고 딸아이는 나와 함께한 시간만큼이나 성장해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에 한국으로 돌아와 직장 생활을 하다가 30을 넘는 나이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 고모님과 사업관계로 알게 된 집안의 아들이라더군요. 이미 집안끼리의 얘기가 끝났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저 인사 메시지를 전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벌써 이 시점에 왈가왈부할 상황도 아니었고 사위를 보고 쓴맛을 느낄 필요도 없었습니다. 사람 사이는 겉으론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딸이 행복하다고 한다면 그저 행복하기만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아이가 결혼하여 나는 공공제품을 떠난 그때를 생각하면서 고모님께 보낼 때도 정말 허전한 마음이었지만 그런데 시집을 가는 딸을 생각하니 평생 뵐 수 없을 것 같아서 이상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내 딸은 나와는 다르게 행복하게 잘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함이 나를 씁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몇 달이나 된 걸까요? 어느 날 딸이 찾아와서 엄마, 만약 제가 이혼을 한다면 어떨까요? 라고 물었어요. 나는 너 옹호 안 하기 나름이니까 흥분하지 말고 그냥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너는 무슨 말을 해도 나를 이해 못하겠지? 나이가 많아져서 살피친가 봐. 엄마도 결혼하고 자식이 자라면서 어떤 결정을 내야 할지 궁금하기도 하지? 너희처럼 고생할 필요 없이 행복하게 살아줬으면 좋겠어. 그렇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살았어. 근데 그래, 네 남편과 싸울 일 따위 없어. 아니 그런 거 아닌데 그냥 궁금해서 묻는 거야? 결혼하면서도 어떤 마음일까? 과연 나보다 훨씬 힘든 상황에서 결정했을 텐데. 그런 시간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별일도 없어. 급한 일은 없어? 그냥 궁금해서 물었을 뿐인데 왠지 이유 없는 걱정이 들었어. 딸이라고 하는 아이가 엄마 팔 끼고 거르는 말을 들어서 늘 아이가 나와 달라 살았길 바라며 좋은 집에 시집가서 혹시 고민이 있을까봐 딸이 다시 연락해 오길 바라며 참하기도 했어요.